화진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34, 35쪽 소금 오름길에 대해 배워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우선 우리나라 국악기 중 관악기에 속하는 소금이라는 악기의 유래를 살펴본 후 소금 연주 시 바른 자세와 운지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그럼 먼저 소금의 유래부터 살펴볼까요? 소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가로로 부는 관악기 중 하나로 가장 큰 것을 대금, 중간을 중금, 제일 작은 것을 소금이라고 합니다. 신라시대에는 대금, 중금, 소금을 다 함께 삼죽으로 불렀다고 해요. 소금은 관악기 중 가장 높고 맑은 음색을 지니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소금 가락의 주된 흐름은 대금과 비슷하지만 훨씬 풍부하고 화려하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반지공을 막지 않아도 전통음악을 모두 연주할 수 있고 서양음악의 칠음계도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예요. 그럼 소금의 유래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금은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31대 왕인 신문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신문왕은 아버지인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서 동해바다에 가문사라는 절을 지었는데요. 거기서 추모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날 가문사에서 아버지를 추모를 하고 그날 밤에 잠에 들었는데요. 그 꿈속에 친구인 김유신 장군과 아버지인 문무왕이 용이 되어 나타나서 신문왕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저 바다에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 사이에서 자라는 대나무가 있다. 그 대나무를 캐서 악기를 만들어서 불면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왕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대나무를 보니 밤이 되면 두 개로 갈라지고 낮이 되면 하나로 되는 굉장히 신기한 대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를 캐서 악기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소금, 두 번째로 중금, 세 번째로 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악기를 만들어서 신라 삼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는 나라가 굉장히 흉흉했다고 해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질병이 돌아와서 나라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악기로 연주를 했더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설화가 있는데요. 그 설화가 바로 만파식적이라는 설화입니다. 소금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져 있었네요. 만파식적이라 더 궁금해지네요. 그럼 만파식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여기서 용이 나타난 거예요. 용이. 그래서 여기는 용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용왕이 되었고 당신의 진우의 숙부 김유신이 천신이 되었는데 여기는 대나무를 잘라서 당신께 바치라 했습니다. 이 대나무를 가져가서 이걸로 피리를 만드시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대나무를 잘라서 신문왕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왕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라를 통일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세상에 이런 대나무를 주다니, 그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나무 피리입니다. 그래서 이 피리를 신문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여기는 피리를 열심히 불기 시작했죠. 삐리리리리리리 삐리비리비리 삐리비리비리. 요 피리가 바로 학창 시절에 들어보셨죠? 만파식적이라는 피리입니다. 근데 이 마법의 피리의 특징은 뭐냐면 적군이 신라 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피리를 막 불러요.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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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르잖아요. 그럼 쳐들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마이클 잭슨처럼 뒤로 가.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적국의 병사들이. 그리고 마른 하늘에 삐리리리리리리 그러면 촉촉한 단비가 내리고 초오던 폭풍우도 이 피리 소리 한 번에 그냥 맑은 하늘로 뒤바뀌더라. 이게 만파식적의 고사거든요. 그럼 이 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신문왕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나 만파식적 이런 피리 갖고 있어. 더 이상 반란 버리지 마. 김운돌에 난 한 번이면 좋게 반란 버리면 확 불어, 이거죠. 왕권 강화의 의미고,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적기 물러가고 밝은 태양이 떴다. 이제는 제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평화의 마음, 호국의 정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파식적의 고사를 통해서 얼마나 여기는 신랑의 심리 상태가 평화와 왕권 강화를 간절히 바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학교 옆 대왕암과 깊은 연관이 있었네요.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필이라. 정말 탐이 나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소금이라는 악기에 대해 살펴봅시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소금은 우리나라 국악기 중 숨을 불어서 연주하는 관악기입니다. 악기를 살펴볼까요?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입술을 대고 숨을 불어넣는 취구입니다. 다음, 파란색 동그라미 6개의 지공이 있답니다. 맨 끝에 있는 구멍. 칠성공은 음정을 조절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소금은 1개의 취구와 6개의 지공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공의 구멍을 저렇게 뚫어주는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교과서 34쪽
소금 연주 시 바른 자세를 영상으로 보며 배워봅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안쪽으로 당겨서 반듯하게 앉아주세요. 서서 연주하시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허리와 어깨를 펴고 곧게 서주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가 소금을 연주하는 바른 자세예요. 호흡을 해서 나오는 날숨, 다시 말해 입김으로 소리를 내는 소금과 같은 관악기를 연주하실 때에는 이 입김이 나오는 귀를 반듯하게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구부정하게 앉아 울퉁불퉁한 귀를 지나 나오는 입김으로 소금을 분다면 소리도 울퉁불퉁, 예쁘게 나지 않고요. 또 길게 소리 내는 것도 어렵답니다.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기 전에 선생님께서 허리 펴고 바르게 앉으세요 라고 하시는 이유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바른 자세는 기본 중에 기본. 허리를 펴서 입김이 나오는 귀를 반듯하게 만들어 주어야 맑고 깨끗한 소금 소리를 긴 호흡으로 낼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교과서 34쪽 소금의 운지법을 보며 소리를 익힌 후 35쪽 2번 소금 연습곡을 감상해 봅시다. 청중, 청고, 청태, 청왕, 높은 음부터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일명으로 부를 때는 청중, 청고의 앞 글자, 청을 빼고 중, 고, 태, 황, 음 높이에 맞게 불러주면 된답니다. 그럼 소금의 운지법과 소리를 들어볼까요? 이제 소금 연습곡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 악보인 정간보를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간보를 읽을 때는 서양 악보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책 읽듯이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보는 서양 악보와는 달리 우리나라 악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주며 위에서 아래로 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럼 연습곡을 감상해 볼까요? 두 번째 연습곡도 마저 감상해 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마무리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우리나라의 네모, 악기로 가로로 불며 한 개의 취구와 네모, 개의 지공이 있습니다. 정답 확인. 소금은 우리나라의 관악기로 가로로 불며 한 개의 취구와 6개의 지공이 있습니다. 네모 속 정답. 모두 맞추었나요? 참 잘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진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